911 까레라, 그리고 카브리올레, 그리고 타르가, 페라리 458에서 이어져서 488, F8로 이어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내가 살고 싶은 데에 살고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 전업투자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차량 테크트리를 한번 쭉 같이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이랑 잔고 인증부터 짧게 하고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 잔고부터 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한화 8억 손실 중에 있고, 이 포지션을 해칭해서 롱 포지션을 잡았던 출금 내역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한 올림프 트레이드 거래소에서 트랜잭션 내역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출금 내역 중에 60만 불, 60만 달러, 10월 4일자로 승인난 60만 달러 출금 내역이 미국 주식 해칭 포지션 수익 실현 내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8만 달러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고 곧 18만 달러 또 출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75비트 숏 포지션을 잡고 있죠. 거래 내역은 제가 올타임 P&L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제가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그냥 제 모든 거래 내역 다 보세요. 현재 누적 수익은 41만 2천 달러입니다. 자,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 시계, 그림 다 좋아하고요. 사실 이 미디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찐 부자는 차를 제네시스를 탄다, 국산차를 탄다,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훌륭한 트레이더 분들이라던가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을 봐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 차고에 본인이 좋아하는 차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재산이 많은데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그런 의리의리한 슈퍼카들을 몰지 않겠죠. 반면에 내가 재산이 많고 능력이 되는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싼 차들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직원한테 보여지는 게 눈치가 보여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한다는 레벨은 이미 찐부자의 레벨이 아닌 거예요. 찐부자라는 거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래처 눈치 보여서, 내가 직원 눈치 보여서 국산차를 탄다는 거는 찐 부자가 아닌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찐 부자가 뭐가 눈치 보일 게 있어서 본인이 차를 좋아하는데 좋은 차를 안 타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타본 차가 없을 정도로 밑에서부터 많은 다양한 차를 타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프랍 트레이딩 커뮤니티에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그리고 한국의 전업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또 하나의 동기부여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작 라인은 벤츠, BM, 아우디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줄여서 벤비아라고 부르죠. 여기도 그냥 짧게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한국 전업 투자자들의 수준에 맞게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브랜드를 떠나서 크게 이 자동차는 럭셔리 라인하고 스포츠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브랜드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라인, 그리고 스포츠성을 가미한 라인을 두 개로 나눠서 생산을 하고 브랜딩을 해요. 벤츠에서는 편한 라인이 뭐겠어요? S클래스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라인. 그리고 스포츠 라인에서는 AMG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BMW에서도 마찬가지로 편한 라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이런 라인이 될 거고, 스포츠성이 가미된 라인은 M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해서 한때 이제 M4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런 라인이 또 스포츠성이 있는 라인일 겁니다. 그리고 아우디에서는 마찬가지로 A7, A5, 그리고 A8 이런 식의 A가 붙어있는 숫자 라인이 약간 이제 편하게 탈 수 있는 라인이고, 스포츠 라인은 RS라는 이름으로 뽑습니다. RS 라인이 또 스포츠성이 가미된 라인이겠죠. 그리고 이 세 개의 브랜드 모두 다 특색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의 하이엔드급 자동차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벤츠의 G바겐, BMW의 i8, 그리고 아우디의 R8, 이제 토니 스타크가 타고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차죠. 이런 식으로 크게 럭셔리 라인, 스포츠 라인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본인이 어떤 차를 좋아하고 어떤 성향이 맞는지를 밑에서부터 차차 올라가면서 하나하나씩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벤츠, BM, 아우디 라인은 정리가 되고, 우리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혹은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쪽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다리에 포르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현실적인 슈퍼카라고 불리는 포르쉐 라인. 왜냐면은 이 윗급에 있는 차들보다 정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의외로 일상에서 타고 다니기도 편하고 범용성이 하여튼 가장 높다. 그러면서도 브랜드 인지도까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가장 판매량도 많고요. 이 포르쉐도 마찬가지로 럭셔리 라인하고 스포츠 라인이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포르쉐는 범용성이 좋은 만큼 어느 정도 두 가지 성향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즉 스포츠 라인의 차를 타도
편하게 탈 수 있고 럭셔리 라인의 차를 타도 스포츠성이 또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포르쉐에서 그냥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발렛을 맡길 때도 이 윗급 라인부터는 발렛비를 더 받는다던가 발렛을 안 받아준다라던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포르쉐까지는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태성 모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포르쉐 성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설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뭐 큰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 라인에서 그냥 즐기면서 카라이프를 즐기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는 다들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 윗급의 어떤 그런 꿈을 품고는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르쉐도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마칸, 가장 엔트리 타입이죠. 이제 포르쉐 입문하기에 가장 부담 없고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칸이 이제 막내 동생이 있고 그 위에 카이엔이라는 형이 있고 마찬가지로 파나메라라는 또 형이 있습니다. 마칸, 카이엔, 파나메라 요 정도가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새롭게 나온 타이칸 정도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겠죠. 타이칸은 전기차인 만큼 굉장히 편하게 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포르쉐답게 전기차를 굉장히 스포티하게 만들어놔서 두 개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한 3년 정도 뒤면은 타이칸 후속 모델 타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라인으로는 가장 막내 동생인 박스터가 있죠. 이제는 조금 뭐랄까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와서 조금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구매할 수 있는 사정권에 있는 그런 이게 스포츠카구나 라는 걸 느끼기 위한 포지션에 박스터가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포츠 라인의 가장 이제 메인이죠. 이 포르쉐의 가장 메인 911이죠. 911의 라인을 타고 지금은 992인데 911 까레라 그리고 카브리올레 그리고 타르가 이렇게 세 개의 큰 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쪽 라인에서만 카라이프를 즐겨도 정말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긴 해요. 오픈 에어링부터 스포티함, 편안함, 하차감 다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이 포르쉐의 정말 궁극의 어떤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GT3, GT3이라고 불리죠. 여기는 이제 조금 매니악한 성향이라서 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포르쉐를 다 즐기고 나면은 이제서야 우리가 아는 그 슈퍼카, 정말 이제 공도에서 보면은 우아 소리가 나오는 차들이 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이제 브랜드 자체에서 럭셔리함과 스포티함이 나뉘어요. 그 브랜드 자체가 럭셔리함, 브랜드 자체가 스포티함을 나타내는 차량으로 테크트리가 아예 갈립니다. 그래서 이 럭셔리 라인에서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이바흐,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스포츠 라인에서는 맥라렌,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벤롤, 맥람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이상의 정말 그런 이제 하이퍼카의 레벨이 있지만 거기는 현실적으로 공도 주행도 힘들고 이 정도 라인에서 우리 이제 전업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프라 커뮤니티 있는 분들은 졸업을 하시는 걸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길거리에서 회장님 차로 딱 알고 있는 S580이죠. 마이바흐 이번에 신형 그리고 약간 젊은 사업가가 타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이거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 지인이 타고 있는데 GLS죠. 의외로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마이바흐는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GLS를 조금 추천드려요. 왜냐면 S580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은 약간 기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LS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벤틀리로 넘어가서 벤틀리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GT 그리고 벤테이가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타는 차가 컨티넨탈 GT입니다.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오너 드리븐 말고 쇼퍼 드리븐까지 가능한 플라잉 스퍼라는 차량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직접 운전하기에는 차가 좀 커요. 정말 내가 럭셔리하고 등치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너 드리븐을 하기도 하는데 플라잉 스퍼 그리고 그 다음 뮬산부터는 사실 쇼퍼 드리븐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차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롤스로이스로 넘어와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스트, 레이스 이런 라인이 있죠. 고스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문짝이 4개 달린 세단이고요. 고스트 숏바디까지는 직접 운전해도 큰 위화감이 없어요. 아까 마이바흐에서 젊은 사업가 느낌이었던 그런 느낌이 롤스로이스에서는 이제 레이스 차량이 되겠죠. 투도어 차량이고 레이스도 제가 실제로 이제 소유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투도어지만 이렇게 뒷좌석으로 들어가서 자리도 굉장히 넉넉해서 뭐 대리 부르기도 편하고 사실 레이스가 럭셔리를 좋아하는 좀 젊은 세대 한 30, 40까지 오너 드리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추천을 드리고요. 팬텀 그리고 컬리넌 라인이 있는데 팬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무조건 회장님 차 쇼퍼 드리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팬텀은 직접 오너 드리븐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본 적이 없고 일반적인 사장도 아니고 나이가 좀 있으신 사장님이 어울리는 차량이고 이제 컬리넌 같은 경우가 또 젊은 사업가의 이미지에 또 잘 어울리긴 하죠.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강남역 롤스로이스 사태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정말 명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럭셔리 라인은 정리가 됐고 이제 스포츠 라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슈퍼카들이죠. 흔히 이제 내가 꿈꾸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꿈꾸는 슈퍼카 라인 맥라렌,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있는데 맥라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차가는 요 세 가지 라인이 얼추 비슷하다고 해도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와 보면 맥라렌의 시세가 현저하게 낮아요.
이제 맥라렌은 완전히 스포티함의 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도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막 밟아서 쏘고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 역시도 맥라렌 720 타본 결과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맥라렌은 570S, 720S 이렇게 이제 쿠페 라인, 스파이더 라인이 있는데 570은 사실 가격이 이제 정말 많이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거딩도,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슈퍼카에 입문하고 정말 슈퍼카다운 슈퍼카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량이고, 이제 720S부터는 저는 사실 외관만 놓고 보면 거의 하이퍼카 느낌이 납니다. 저 역시도 720을 탔었는데 이 문짝 위에 여기가 카본으로 막혀져 있는 게 글라스로 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요. 거딩도어 수준을 넘어서 이런 정말 외관적인 거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하차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 성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맥라렌 라인을 또 추천을 드리고, 이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죠? 우라칸, 그리고 우라칸 에보, 그리고 우루스, 아벤타도르 이렇게 네 가지 라인을 이제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브엘토 같은 완전 신형은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격대가 일반적인 전업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넘사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우라칸도 시세가 지금은 많이 내려왔고 자연흡기 10기통,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람보르기니의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 낮은 차체와 공격적인 배치, 그리고 육각형의 라인들, 이런 걸 잘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우라칸 에보부터는 우라칸의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라칸 에보가 지금 사실 가장 편하게 타고 다니면서도 람보르기니의 헤리티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SUV 우루스죠. 이것도 굉장히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슈퍼 SUV라 그래서 내가 마트 갈 때, 뭐 아이들 등 하원시킬 때, 혹은 오프로드를 갈 때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정말 높은 슈퍼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제 주변 지인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스 한 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포티함도 느낄 수 있고 SUV의 편안한 장점도 있고 하차감도 느낄 수 있고,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로봇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크게 안 좋아해서 람보르기니 라인을 저는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남성적인 남성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람보르기니 라인에서 또 카라이퍼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벤타도르로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끝판왕이죠. 자연흡기 12기통. 자연흡기 12기통의 어떤 정수를 느낄 수 있고, 다만 이제 저단에서 변속을 할 때 울컥거림이라던가 허리가 아픈 승차감은 다 감수를 하고 타는 차량이다. 이 자연흡기 12기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페라리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이 페라리가 가진 어떤 곡선의 아름다움, 절제된 아름다움, 그리고 우아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페라리를 많이 탔었고, 지금도 페라리를 타고 있고요. 가장 전통적인 라인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페라리 458에서 이어져서 488, F8로 이어지는 이런 디자인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458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당시에 혁명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년도 더 된, 10 몇 년 됐죠, 거의. 근데 그 당시에 저 디자인의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은 정말 이 슈퍼카 시장의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지금도 458은 연식이 10몇 년 된 차량도 가격이 안 빠지고 있어요. 뒤에 그 엔진룸이 보이는 그 디자인, 거기에 더해서 자연흡기 8기통 그 엔진이 정말 명품 엔진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88에서 F8 라인, 스포티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라인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488도 사실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차량이고 스테디셀러였죠. 지금은 F8이 나오면서 전세대 모델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공도에서 그냥 지금 보면 뭐 구형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쁩니다. 488 무조건 이쁘고요. 이제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F8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너무 이미지가 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너무 얇고 날카롭게 변해서 저는 사실 488 라인까지를 많이 좋아합니다. 편하게 탈 수 있는 페라리 라인으로 넘어오면은 뭐 이제 구형이죠. 캘리포니아 T, 이제 뚜껑이 열리는 조금 편하게 탈 수 있는 모델, 거기에 이어져 나온 포르토피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가격대도 저렴하고 나는 좀 편하게 타는 페라리, 그리고 뚜껑도 열리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페라리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르토피노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보면은 많이 이뻐요. SUV가 프로 3개가 나왔는데 요거는 또 가격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국내에 몇 대 없기도 하고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편하게 탈 수 있는 페라리가 FF의 라인을 이어온 GTC4 루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정말 명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이 해치백 라인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가 없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정말 명차입니다. 신차가가 6억대를 넘어가기도 하고요. 풀옵션 차량은. GTC4 같은 경우는 4륜이기 때문에 뭐 눈길이라던가 오프로드도 전부 주행이 가능하고 뒷좌석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차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C4 루소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매물이 나오면 한 대 들여놓고 싶다 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기통 라인으로 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F12 베를리네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페라리의 12기통, 정말 기함,
바로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 영상에서도 나온 차량이죠. 이 차량이 이제 자연흡기 12기통의 어떤 그 페라리 기함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차량이고, 특히 그 배기음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고도 높고 승차감도 의외로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차량이 나왔는데 이건 제 영상에서도 다뤄봤지만 그런 곡선의 미라던가 그런 우아함을 살린 점이 굉장히 저도 끌려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갔는데, 의외로 차가 좀 작고 의외로 엔트리 라인이다 보니까 단촐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이건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안 하고 이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프랍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국 전업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량 라인을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건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재미로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부의 의미는 제 지론인데요,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내가 살고 싶은 데에 살고,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실력을 빨리 키우셔서 그런 진정한 부를 몸소 직접 느끼시면서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담 프랍이었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